네, 2024년 4월 테크 언박싱 두 번째 AI 개발은 쿠다가 필수인가에 대한 뉴스 기사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제 피드백을 좀 받았는데 카메라를 좀 키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이번 회차부터 그냥 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언박싱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뉴스 기사를 먼저 살펴볼 텐데 헤드라인은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구글, 인텔, 퀄컴, 삼성과 같은 큰 이제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엔비디아 쿠다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구축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이 기사는 3월 달에 나왔지만 최근에 이제 뉴스 기사 중에 이 반도체에 관련된 이슈가 하나 있어서 이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반도체 이슈는 무엇이었냐면은 지금 현재 엔비디아에서 개발하고 있는 GPU 그래픽 카드의 메모리에 관련돼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 SK 하이닉스가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메모리를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이제 또 새로운 뉴스가 하나 또 나왔는데, 삼성에서도 이번에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것으로 이제 계약이 되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메모리와 좀 관련은 없는 거긴 하지만 이 GPU 시장에 대해서 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서 이 대안 소프트웨어를 구축한다라는 뉴스를 살펴보게 되는데, 자, 이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 글로벌 기업들, 인텔, 구글, 퀄컴, 삼성 등이 협력해서 엔비디아의 GPU 및 쿠다 소프트웨어에 대항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UXL 재단을 설립을 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재단에서는 다양한 AI 가속칩을 지원하고 하드웨어에 구애받지 않는 소프트웨어 및 도구를 개발해서 AI 개발의 다양성과 접근성을 증대시키겠다라고 기사에서는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이 UXL 재단이라는 게 어떤 재단인지 좀 살펴보고, 지금 나온 이 쿠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쿠다라고 하는 것과 AI 개발과 또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기사 내용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UXL 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 Unified Acceleration Foundation이라고 해서 이제 통합된 모델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GPU 같은 경우는 이제 CPU와 다르게 메인으로 연산을 처리하는 장치라기보다는 이제 보조 도구, 보통 이제 엑셀레이터라고 하는데, 이 엑셀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AI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연산들을 GPU가 대체해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저희가 GPU라고 했을 때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그래픽카드라는 걸 좀 떠올려 봤을 때, 그래픽카드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래픽카드 제조사 하면 엔비디아가 가장 먼저 좀 떠오르게 되고, 그 뒤로 뭐 AMD나 인텔 같은 기업들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엔비디아가 아무래도 이제 시장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이거에 좀 어느 정도 대항할 수 있는 기업들이 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텔, 구글, ARM, 삼성 등 이제 세계적인 기술의 이제 컨소시엄이 구축이 된 거고, 자, 이 기업들이 모인 이유는 AI 시장에 필요한 하드웨어 중에 GPU 시장 점유율 1위인 엔비디아를 견제하고자 이제 기업들이 모인 것으로 추측이 되는 겁니다. 지금 참가한 기업들을 살펴보시면 이제 ARM이나 후지츠, 구글, 뭐 인텔이나 퀄컴, 삼성, 대단히 굵직한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모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VM웨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이기도 하고요. 자, 이 기업들이 모인 가장 큰 이유가 엔비디아를 타도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엔비디아를 왜 타도하느냐? 자, 이제 시장 점유율을 좀 살펴볼 텐데요.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은 아시다시피 독보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 GPU 마켓쉐어에 대한 부분으로 이 시장 점유율 조사된 내용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 보시다시피 엔비디아가 지금 추정된 이 기간들을 봤을 때 2017년부터 올해, 이제 올해는 좀 예측치고요. 아무래도 이제 정확하게 집계된 건 22년도고 23년, 24년 같은 경우는 예측치긴 한데, 2017년을 시작으로 했을 때 2018년도부터는 90% 밑으로 내려온 적이 없고, 심지어 2020년도부터는 95% 이상, 96.6, 95.8, 97.3, 그 다음부터 예측컨대 98, 94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높게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거고요. 자,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됐느냐? 네, 우리가 알고 있는 AMD 같은 경우는 2017년도 3%에서부터 갑자기 조금 올랐죠. 2018년도에 7.8, 8점이 올라가다가 2020년에 갑자기 또 주춤하면서 내려오더니
그 다음부터는 점유율이 계속 하회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이제 굴지의 기업이죠. 저희가 CPU 제조사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데 2017년도에 점유율이 9.5%였다가 거의 점유율이 없는 수준까지도 바닥으로 이제 떨어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같은 건 이제 웰스파고 이퀘티 리서치에서 이제 조사한 내용인데 전 세계적으로 약 94% 이상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이제 추정된다. 누가? 엔비디아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독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견제 장치가 없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많은 기업들이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경쟁자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뭐 AMD도 나오고 인텔도 나오고 많이 나오지만 아무래도 사실상 이 점유율을 뒤집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엔비디아를 좀 견제할 무언가 필요한데 제조로는 불가능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무슨 소프트웨어나 어떤 엑셀레이션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UXL이 모이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I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GPU가 왜 필요해졌는가 라는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AI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단순히 CPU,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컴퓨터, 연산할 수 있는 CPU 장치만 있어도 학습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했지만, 딥러닝이 개발이 됨에 따라서 연산을 하게 되는 파라미터 값, 지난 언박싱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기계가 연산을 해야 되는 그 계산 수가 엄청나게 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 딥러닝에 필요한 연산은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셀 수가 없는 지경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자료 화면 같은 거는 이 학습을 하는데 어떤 특정 모델이 어떤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연산을 얼마나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측정을 한 것인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페타플롭이라고 하는 연산 이제 단위로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1000억 단위가 넘어가는데 뒤에 페타플롭이 붙어서 여기에 또 10의 몇 제곱이 더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지를 못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자료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친구가 바로 GPT-4입니다. GPT-4 같은 경우는 10빌리언보다 더 위에 있죠. 상위에 돼 있는데 연산량이 이만큼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GPT-4를 만약에 학습하기 위해서 연산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일반 CPU로 연산했을 때 현존하고 있는 CPU 중에서 일단 계산을 가장 빨리 처리하는 CPU를 가지고 만약에 GPT-4를 연산하게 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를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그냥 단순하게 이제 좀 어림잡아 계산을 했는데 약 900만 년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GPT-4를 이용해서 뭐 챗GPT도 쓰시거나 뭐 라마를 쓴다든지 혹은 제미나이 같은 걸 쓴다고 했을 때, 클러드라는 걸 썼을 때,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 이제 AI가 학습을 해야 되는데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CPU 한 개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900만 년입니다. 네, 제 자손이 태어나서 몇 세대가 아니라 몇백 세대가 돌아도 학습이 안 끝난다는 거죠. CPU로 이렇게 연산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 하드웨어 소스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쉬운 방법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쉬운 방법은 연산 속도를 900만 배 빠르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제 CPU를 개발을 하게 되니까 CPU의 속도를 지금 가장 높은 것보다 900만 배 이상으로 끌어올리자. 그러면 GPT-4 같은 경우는 1년이면 학습이 되겠죠. 제일 쉬운 방법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CPU를 900만 개를 쓰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CPU 900만 개 가능할 것도 같은데 CPU 제조해서 다 모아서 쓰면 되지 않을까? 이거는 분명히 가능할 수 있죠. 기술이 900만 배 빨리 올라온 것보다 900만 개를 쓰는 게 더 빠를 수 있으니까요. 자, 가능합니다. 가능하긴 해서 최초에 이제 이런 연산들이 많아진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개발한 시스템이 바로 이 HPC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슈퍼컴퓨터인데, 이 CPU를 한 10개에서 20개 정도를 서버로 구축한 다음에 이 서버를 수백 대를 연결해서 쓰는 방식이 좀 쉽게 얘기하자면 슈퍼컴퓨터이긴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슈퍼컴퓨터도 한계가 있죠. 아무래도 이거를 연결해서 쓸 수 있게끔 다양한 또 기술적인 방법으로 또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너무 어렵죠. 또 이게 뭐 흔히 말해서 CPU 900만 개를 만약에 연결해서 쓰겠다라고 한다면은 이 연산 처리가 900만 개에 다
골고루 될 수 있게 한다든지 학습이 될 수 있게끔 기술적으로 또 많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많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만큼의 연산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하다 보니 그럼 GPU를 쓰자. GPU를 쓰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GPU는 연산 속도가 그렇게 빠르냐라고 했을 때 이 자료는 이제 엔비디아에서 GPU를 통해서 이제 연산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만큼의 연산 속도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하드웨어 스펙을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H100 제품에 대한 스펙인데 이 GPU 뭐 수치가 엄청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냥 봤을 때는 이게 뭘 봐야 되냐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연산에 필요한 수치만 한번 확인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 GPU 한 대로 이 GPT-4를 연산했을 때 학습을 시켰을 때 필요한 기간은 2000년 정도로 줄어듭니다. 아까 약 900만 년이라고 했는데 2000년까지 확 줄어들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거를 GPU를 좀 늘려서 연산을 처리할 수 있게끔 하면은 훨씬 줄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 8개를 붙인 서버에서 이제 학습을 시켜보면은 240년까지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GPU 서버에다가 GPU 8개를 붙인 건데 서버 한 대에 GPU 8개를 붙였는데 GPT-4를 학습시킨 데 240년입니다. 그러면 이 서버가 몇 개면? 240대면 1년 만에 GPT-4가 학습이 가능해진다. 물론 이제 어림잡은 거고 대단히 단순하게 계산만 해본 거지만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뭐 여기에 변수들은 좀 추가될 수 있지만 자, 그래서 GPU라고 하는 친구는 병렬적으로 또 연산 처리가 가능하다 보니까 연산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이 연산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 AI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가속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GPU에 대한 부분으로 서로 이제 좀 점유하는 부분에서 좀 경쟁이 좀 심화가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 GPU 시장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느냐? GPU 시장은 크게 3개의 업체가 3파전을 이루고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 그리고 AMD, 그리고 인텔 이렇게 3개의 기업이 여기 좀 3파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점유율에서 보면 엔비디아를 이기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 이 3개의 제조사들이 이제 열심히 GPU를 개발하면서 어떻게든 서로 이제 이 AI 시장에서 좀 점유율을 가져가려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제조업체들의 그런 어떤 시장 점유율에 대한 부분이지만 그러면 AI 개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는가인 거죠. 시장 점유율이 엔비디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엔비디아에서 생각하기에 그러면 앞으로 AI를 개발하거나 어떤 AI 모델을 활용할 수 있으려면은 무조건 우리 GPU를 쓸 수 있게끔 좀 이 벽을 쌓아버리는 거죠. 진입장벽을 만들어서 다른 업체들은 이 시장에 들어오지도 못하게끔 뭐 좀 장벽을 만든다든지 혹은 우리 것만 쓸 수 있게 약간 특화된 무언가를 이용해야지만 뭐 AI를 개발한다든 활용한다든 하는 형태로 구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CUDA였습니다. 이 CUDA는 이제 Computer Unified Device Architecture라는 건데, 이 줄임말이죠. 이 엔비디아에서 개발한 병렬 컴퓨팅 플랫폼 및 API 모델입니다. 앞서서 보신 대로 CPU 한 대로 GPT-4를 학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900만 년. 안 되는데. 10대, 20대 뭐 붙인 서버를 수백 대를 붙인다? 그래도 너무 힘들고 어렵다. 비용도 장난 아니고. 자, 그러니까 이 GPU가 이걸 병렬 컴퓨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GPU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은 우리 제품을 사용했을 때 이런 뭐 아까 보신 것처럼 어떤 특정 장치에서는 연산 속도가 이만큼 나고 연산량이 이만큼 처리할 수 있다를 봤으니까 이것만 쓸 수 있게끔 자꾸 시장을 구축을 하려고 뭐 만들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CUDA가 개발돼서 발표가 됩니다. 처음에 이제 발표된 게 2006년에 발표가 되었고요. 배포가 됐는데 2010년대에 이제 딥러닝이 좀 주목을 받게 됩니다. 딥러닝의 뭐 히스토리를 좀 따지자면은 약간 블랙에이지가 2번이나 왔었는데 암흑기가 2번 정도 왔었는데 2010년대에 좀 화려하게 약간 부활하듯이 나타났는데 이때 다시 주목을 받게 되면서 이 엔비디아 GPU에서 이 CUDA라고 하는 병렬 컴퓨팅이 이제 좀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좀 AI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도 좀
제공해줄게 하면서 나온 게 뭐 CUDNN과 같은 딥러닝 전용 라이브러리를 또 개발해서 배포를 하게 되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AI를 개발하려면 병렬 컴퓨팅이 필요하고, 그러면 병렬 컴퓨팅이 되는 거, 이걸 제공하는 업체는 엔비디아네. 그럼 엔비디아 제품을 사서 저 쿠다라는 걸 이용해서 병렬 컴퓨팅을 하고, 심지어 얘네가 라이브러리 제공해서 우리가 AI 개발하는데 훨씬 더 필요한 소스들을 쉽게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줬어.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엔비디아 GPU를 써서 AI를 만들자, 이렇게 가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제 다른 업체들은 어떻게 하냐,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엔비디아에서 쿠다 코어가 장착된 GPU에서만 이 CUDA, 쿠다가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러면 엔비디아 GPU가 없으면 저 쿠다도 못 쓰고 AI 개발도 못 하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럼 너도 나도 엔비디아만 무조건 사게 되면 이게 잘못하면 독점이 돼버리는 거죠. AI 개발 때문에라도 독점이 돼버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래픽 카드의 시장이랑 이 AI 개발용 GPU 시장은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어쨌든 인지도 면에서 엔비디아가 높아지게 되면 그래픽 카드 이퀄 엔비디아 이런 식으로 돼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독점 체제가 되다 보니까, 자, 이거를 좀 방지도 해야 될 거고 경쟁도 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AMD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 점유율이 엔비디아가 먼저 선점을 해버렸고, 그래픽 카드 성능에서도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 우리는 좀 후발주자가 되긴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등장한 게 바로 이 ROCm이라고 하는 이 쿠다를 쓰는 코드를 우리 그래픽 카드로도 쓸 수 있습니다 라는 형태로 배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AMD에서 나온 이 내용은 이 오픈소스 플랫폼으로 등장하게 됐는데, 이 HIP라고 하는 요 내용은 이제 이 AMD에서 배포한 내용입니다. 쿠다를 쓸 수 있게끔 하는 이 실행 가능한 일종의 컴파일 같은 느낌이라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쿠다를 쓰려고 하면은 뭐 엔비디아 GPU에서만 써야 되고, 그 GPU가 이 AI 학습을 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래밍을 별도로 해서 이거를 컴파일해서 GPU한테 넣어준 형태가 되어 있는데, 그 언어를 우리 AMD에서 개발한 그래픽 카드에서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소스 변환을 해서 우리 그래픽 카드로 병렬 처리할 수 있고 또 학습시킬 수 있게 우리가 이런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도 사서 쓰세요 라고 하는 형태로 배포를 해버리는 거죠. 꼭 엔비디아 없어도 돼요. 엔비디아에서 하는 그 병렬 처리 우리 그래픽 카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AI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쿠다라고 하는 형태로 병렬 컴퓨팅을 할 수 있게끔 코딩을 따로 별도로 넣어서 그래픽 카드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에만 맞춰서 만들어져 있던 건데, 그 소스 코드를 AMD에서 가져와서 우리 거에 넣을 수 있게끔, 우리 그래픽 카드에서 병렬 처리할 수 있게끔 코드 변환기를 만들었으니까 우리 것도 사서 쓰세요,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인텔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보니까 똑같이 이 쿠다를 지원하는 툴킷을 이제 개발해서 배포한 겁니다. 이 쿠다라고 하는 게 뭐 엔비디아의 어떤 뭐 전용 대명사가 되어버리긴 했지만, 사실 이제 이 점유율을 뒤집을 수 없으니까 이 제조업체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픽카드 시장을 선점하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그거는 니네가 써라. 근데 우리도 할 수 있다. 이 쿠다라는 거 우리 칩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병렬 컴퓨팅 우리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것도 할 수 있고, 그럼 우리가 뭔가 다른 경쟁력을 내세워서 시장 점유율 좀 가져가고 저희 것도 성능 좋아요 하면서 이제 등장하는 거죠. 자,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 원 API라고 하는 이 툴킷을 개발해서 배포를 하였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를 이제 개방형 API 제품을 통해서 이제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엔비디아가 이제 후발주자 따라온 거 보이니까 좋아, 뭐 잘하고 있네 하다가 어느 순간 딱 이 쿠다 변환 레이어를 단속을 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쿠다 버전 11.5, 현재 쿠다 버전이 12.4까지 나와 있는데, 이 11.5 때 라이센스 변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든 그래픽 카드로 병렬 컴퓨팅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소스 코드를 너네에 맞춰서 변환해서 쓰는 방식은 솔직히 좀 그렇다. 그렇죠. 아무래도 기분 나쁠 수는 있죠. 자, 그래서 약관 수정을 통해서 이제 라이센스 제한을 걸어버리다 보니까 이제 좀 단속을 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장이고 내가 구축한 어떤 특정 시장인데 진입하지 마라. 사실상 이제 진입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 점유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다른 후발주자들은
이걸 뺏어오고 싶은데, 우리도 성능 좋고 우리도 잘 된다라는 걸로 이제 뺏어오고 싶은데 아예 단속을 걸어버리는 거죠. 자기네들의 특화된 병렬 컴퓨팅 소스를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자, 이 얘기가 왜 나오게 됐냐면, 사실 이제 기업이나 뭐 큰 규모의 뭐 연구실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는 좀 비싼 비용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이 뚜렷하고 뭔가 목적이 확실하다 보니까 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개인에 대한 부분으로 갔을 땐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장비 하나의 비용이 사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GPU라고 하는 그래픽 카드랑은 좀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저런 시장도 비싼데 그러면 일반 개인이 사는 그래픽 카드의 비용도 좀 만만치 않게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성능이 높아지다 보니까. 성능이 높아진다는 것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고, 개인도 AI 개발할 수 있잖아요. 개발하고 싶어 할 수 있을 거고. 물론 이제 이 그래픽 카드의 가격이 갑자기 뻥튀기 된 가장 큰 이유는 뭐 100%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이슈가 좀 있어서 이 그래픽 카드 가격도 조금 변동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기술 상승에 따라서, 성능 상승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 개인이 구입하는 그래픽 카드의 가격도 덩달아 뛰어버리게 됩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올해 2024년도에 이제 조사한 이 로어 프라이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픽 카드의 가장 싼 가격에 대한 조사인데, 사실 이게 뭐 국내 시장은 아니고 미국 시장에서 베스트 프라이스에 대한 부분으로 조사된 자료이긴 한데, 보시면 지금 뭐 단위 변환이 잘 안 될 수 있지만, 그리고 이 가격들은 사실 조금 뭐 100% 무조건 이 가격이다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래픽 카드를 또 제조하는 제조사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붙는 반도체, 그 중에서도 이제 메모리에 대한 부분에서 또 가격 차이가 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24기가냐, 16기가냐, 8기가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6기가, 8기가 등등에 따라서 가격 변동은 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조사한 가장 낮은 가격, 로어 프라이스고, 이 베스트 US 프라이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보시면 뭐 1599달러에서부터 뭐 최저가 보면은 뭐 289달러도 있는데, 사실 저 그래픽 카드에 대한 부분이 어떤 그래픽 카드다라고 이렇게 좀 콕 집어 얘기할 수가 없는데, 뭐 메모리가 너무 낮은 걸 수도 있고요. 자, 아무튼 봤을 때 흔히 우리가 이제 개인이 구입하고자 하는 GPU의 평균 시세는 국내에서는 사실 한 150만 원 후반대에서 170, 180 뭐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가격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 한 개 가격이 170만 원. 자, 내가 AI를 개발하고 싶은데 그래픽카드 16기가 메모리 기준으로 만약에 한 180만 원 주고 그래픽카드를 한 대 산다면, 그래픽카드만 필요한 게 아니죠. 연산 처리의 메인인 CPU도 필요할 거고, 또 컴퓨터에 필요한 메모리 또 사야 되고, 디스크, 딥러닝을 좀 개발하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용량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거기에 내가 데이터도 학습시켜야 되니까 그 용량도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막 계산해보면 AI 한 대, 그러니까 AI 개발을 위한 컴퓨터 한 대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3, 400만 원이 그냥 훌쩍 나간 거죠. 아, 그 정도면 싸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제 한 개 가지고 불가능하기도 하죠. GPU 16기가 한 개로 뭐 생성형 AI 개발하기 위해서 학습시키는데 16기가 메모리짜리 GPU 한 개, 하루 이틀 한 번 학습하는데 될까 말까? 제가 전에 한번 생성형 AI 학습해본다고 서버에 있는 GPU 해봤다가 한 이틀을 돌렸던 것 같습니다. 학습만 시키는데 한 이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출력이 나오게끔, 내가 원하는 출력이 나오게끔 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서도 파인 튜닝 하다 보면 또 시간 또 많이 잡아먹죠. 자,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성능적인 부분, 리소스에 대한 부분을 좀 늘리려고 하다 보면은 비용이 또 급증하게 됩니다. 개인이 하고 싶다 하더라도 가격이 엄청 비싸진다라는 거죠. 자, 옆에 제가 엔비디아 말고 이 AMD 가격도 같이 올려놨는데, 이걸 왜 올렸냐면 이제 비교를 위한 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능상으로 만약에 좀 비슷하다, 성능적으로 크게 뭐 벤치마크를 했을 때 크게 뭐 차이가 없다 했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건 개인 기준이긴 합니다. 개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엔비디아에서 나온 게 170만 원 선인데, 지금 AMD에서 개발한 뭐 저 라데온이라고 하는, 라데온이 이제 AMD의 그래픽 카드인데, 여기 그래픽 카드의 가격이 성능이 제일 좋은 친구를 기준으로 봐도 899달러.
한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의 가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가격으로 생각하면은 AMD 샀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까 저 쿠다를 쓰려고 하면 엔비디아만 써야 된대. 그러면 이걸 또 사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된다라는 거죠. 개인이 AI 개발하고 뭔가 좀 써보고 싶다 했을 때 여기에서 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앞서 보신 대로 쿠다에 대해서 라이센스 변경이 생기다 보니까 개인도 이러면 엔비디아를 사야 되는 건가? 이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이 접근하는 데 있어서 너무 어려움도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개인도 AI 개발하고 싶다라는 욕구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뭐 챗GPT도 그렇고 클로드도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API 받아서 내가 원하는 어떤 서드파티 형태로 AI를 개발하고 싶은데 이게 없으면 좀 문제가 생기고, 만들자니 가격이 너무 비싸고, 뭐 다른 AMD 같은 거 쓰자니 접근 제한이 걸려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들도 그럼 엔비디아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된다라는 거죠. UXL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엔비디아가 자기네들의 독점 체계 내에서만 AI를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 현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다양성을 확보하고 싶다. 다양한 어떤 뭐 하드웨어적인 리소스를 이용해서 좀 AI도 개발하고 싶고 활용하고 싶기도 하고, 여기에 다양성을 좀 추가하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UXL의 프로젝트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가 이제 좀 지켜볼 상황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게 된다고 하면은 반드시 뭐 엔비디아 GPU가 있어야만 AI를 개발할 수 있다, 이 틀이 이제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박싱의 마지막으로 이 UXL에서 자기네들이 이 프로젝트에 대한 포부를 밝힌 것을 인용하여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UXL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목적이 무엇이고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는 인터뷰 내용이 다음과 같은 인터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UXL은 다양한 유형의 AI 가속 칩을 구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도구몸을 개발할 계획이다. 그래서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하고 모든 시스템에서 코드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자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고 AI 환경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성공이 된다고 하면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으로의 종속성은 좀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이 시장 판도가 또 뒤바뀔 수 있을 것인데, 앞으로 이제 UXL에서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그 전망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테크 언박싱, 이렇게 엔비디아 쿠다에 대해서 대항하는 UXL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